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다지 이야기, 너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하며. 이다지 지음 서삼독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목 보고 어떤 얘기 듣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은 이 책, 청소년들은 당연히 읽으면 좋을 책이고요. 20, 30대에게도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연령에 크게 상관없이 좋은 글들이 많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꽃 하면 생각나는 계절이 있나요? 대부분은 봄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습니다. 타들어가는 강한 여름 햇볕에도 해바라기는 밝게 웃고, 선선한 가을엔 하늘하늘한 코스모스가 피죠. 겨울에는 살얼음 같은 추위를 뚫고 동백꽃이 빨간 미소를 보여줍니다. 거북이처럼 느린 나라, 신라 이야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미 남들은 다 꽃을 피웠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에 초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잠재력이 언제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사 속에도 나의 계절은 반드시 오거든요. 삼국시대 중 가장 발전이 더뎠던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가 견제조차 하지 않았던 듣도 보도 못한 듣보의 나라, 신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한반도의 금싸라기 땅인 한강 유역을 두고 피 터지게 전쟁을 할 때 신라는 그 싸움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신라는 발전이 너무 느렸거든요. 고구려와 백제에서 왕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신라에는 왕조차 없었어요. 그 대신 치아수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통치했죠. 워낙 뒤떨어지는 나라이니 다른 나라에서는 신라를 경쟁 상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느리긴 했어도 차근차근 발전했어요. 그러고는 결국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북이 신라의 우승, 짜릿하지 않나요? 제가 신라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고, 희귀한 일이니 역사에 남겨진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좌절이 너 정말 그 말을 믿냐고 얘기할 테니까요. 이미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여러분은 지쳤을 거예요. 우리 삶은 늘 비교와 경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나보다 늦게 시험을 준비한 친구가 먼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나만 뒤처지는 기분, 나만 제자리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나를 갉아먹는 연애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부러울 거예요. 이런 대형 이벤트는 우리의 가슴을 꽤나 아프게 합니다. 차라리 이런 비교와 경쟁은 한 번만 세게 아프면 되니 괜찮아요. 자잘한 비교가 매일매일 쌓이면 치명상이 됩니다. 수려한 외모를 가진 친구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른바 금수저 친구와 함께 다니다 보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자꾸만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노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 친구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친구보다 나은 점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 나보다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은 더 잘 나오는 친구를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타고난 유전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탄성이 강한 스프링과 같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탱글탱글하게 튀어나와 머릿속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다 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비교를 할 때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만 하는 것은 좀 치사하지 않나요? 공평하게 나보다 힘든 친구의 상황도 보고 좋아 보이는 친구하고도 비교해 봐야 자신의 현재 위치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어떠신가요? 다른 페이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위로하는 말에 취해 그래, 이제부터 변하면 돼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변화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는 단단한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공부에 뛰어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부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에서 쓴소리, 동기부여 영상을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효과는 정말 영상을 보던 그때뿐이었죠. 나를 모르는 누군가의 혹독한 쓴소리에 혹은 따뜻한 응원의 말에 불끈 솟았던 공부 의욕은 아주 쉽게 꺼져요. 푸시시하는 소리를 내면서요. 그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마트폰에 빠져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치열하게 답을 내보자고요. 내가 왜 변하려고 하는 건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 치열하게 답을 내야 할 때예요. 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엄청난 착각. 선생님, 수능을 잘못 봤어요.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요. 1년에 한 번 수능이 끝난 후에 제가 꼭 듣는 얘기입니다. 1명도 2명도 아닌 전국의 수많은 학생이 SNS로, 이메일로 같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메시지엔 속상한 마음이 뚝뚝 묻어 나와요. 선생님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창피하다고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하다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 미안해할까요? 성적을 잘 받았건 못 받았건 열심히 함께 공부해준 소중한 제자라는 고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말이죠. 왜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자격을 매겼다, 빼앗다가 하는 건가요? 하지만 실은 이해합니다. 저도 분명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달리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엄마 아빠의 행복한 미소였거든요. 좋은 성적을 받아오거나 상장을 타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글쓰기를 잘해서 상장을 타오면 엄마는 항상 상장을 코팅해서 벽에 걸어 놓으셨죠. 벽에 상장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제가 더 근사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공부하다 보면 거짓말처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뚝 하고 떨어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부모님의 공부 안 하니 하는 소리는 잔소리로 들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과도한 기대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해 하는 생각이 들어 우울할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을 했다면 그 이유를 절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남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네, 좋은 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부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니겠죠? 자신이 공부하는 진짜 이유를 이번 기회를 이용해 꼭 한번 정리하고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나요? 네.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도 나이고,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나이고, 그로 인해 꿈꾸던 삶을 사는 것도 나잖아요. 부모님이 대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은 단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흐뭇한 감정 딱 하나 가져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네, 공감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세요. 선생님, 사학과 가면 망하나요? 사학과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취직 못한다고 말려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사실 순수 학문을 공부하면 현실적으로 취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최고의 나 전문가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검색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세대는 검색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잘 알려진 길을 찾는 세대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여기에 적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검색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나 인스타에 페이지를 띄우잖아요. 그럼 그곳에 뭐가 있나요? 구글은 첫 페이지에만 여백이 있고 막상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 타인이 짜놓은 바다에 붕덩 빠져야 해요. 다른 플랫폼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곳에서 나의 길을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세요. 검색과 사색, 이 둘은 정반대입니다. 검색은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색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친구와 무엇을 하고 놀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검색을 한다면 인스타에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선택한 후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사색을 하려면 나는 뭘 하면서 놀 때 즐겁지? 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검색에 비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진짜 골든 시드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사색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제가 실행한 사색의 방법은 기록입니다. 길고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4-5줄 정도로 나에 대한 탐색을 남기는 거죠. 저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어떤 기록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 책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쁜 이름의 이다지 작가가 썼는데요. 정말 청소년이 주변에 있거나 아는 젊은 세대가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하기에도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